그때는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조차 괴로웠고 숨 쉬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 영상은 그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농담처럼 내뱉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으로 삼킵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 된 12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꺼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누가 들으면 혀를 찰까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겪었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작은 불빛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33세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나이에 더 좋은 사람은 없겠지라는 체념 같은 선택이었죠. 남편은 말이 없었고 감정 표현도 없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상처가 시작됐어요. 말로 때리고 무시하고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얼굴, 그 능력에 내가 아깝지.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애는 어쩔 거냐?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모든 비난이 저한테 향하는 느낌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나온 날 손에 쥔 돈은 100만 원 남짓.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단둘이 원룸에 들어간 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눈물을 감춘 채 말했죠. 아빠는 일이 많아서 조금 있다가 올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는 아니 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알바라도 해야 했고 밤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식당 서빙, 마트 시식, 새벽 신문 배달. 무릎이 아프든 손에 물집이 생기든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사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공황장애? 그게 뭐야? 나도 정신병자라는 거야?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제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왜 자꾸 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 이 아이가 같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너질 수 없어. 최소한 이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해. 결심했습니다. 상담을 받기로,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로.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던 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고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너무 혼자 싸워왔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분 걷기, 거울 보며 괜찮아, 잘했어 말해주기, 감사일기 한 줄 쓰기, SNS 대신 종이책 한 장 넘기기. 이 모든 게 처음엔 쓸데없는 짓 같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웃어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웃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연히 튼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한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던 장면이었죠. 그때 아이가 킥킥 웃으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웃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과 주름 사이로 아주 오래된 미소 하나가 피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하루에 5분 걷던 제가 이젠 아침 30분 산책을 합니다. 예전엔 귀찮기만 했던 햇살이 지금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예전에 좋아했던 글쓰기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블로그에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봅니다. 그게 첫 글의 제목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읽고 저도 병원 예약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살렸고 그 댓글들로 인해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황 발작은 이제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또 이 친구가 왔네 하며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왜 또 이래? 하며 스스로를 책망했겠지만 지금은 제 감정도 제 몸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아이의 사춘기도 슬슬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깊은 우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게 처음 해준 그 말을 지금 제가 당신께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견디고 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밤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너도 괜찮아질 거야. 감사합니다.